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4월 마지막 4월 30일 토요일 경마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월의 마지막 월말 경마로 펼쳐지는 토요일 경마입니다. 네. 자, 이제 월말 경마로 접어들었고, 금요일과 토요일 경마는 4월 경마, 그렇죠. 그리고 1호 경마는 이제 5월 경마로 이제 넘어가죠. 자, 이번 주는 부산에서 대생경주가 하나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서울에서 두 마리가 이제 내려갔는데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아마도 이제 뭐 부산 말들 위주로 경주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서울에 그리고 부산, 서울 부산 용병 기수가 새로 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 원정일 의원, 네. 어떤 기수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까요? 일단은 두 명의 기수는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두 명의 기수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명은 나이가 많고 한 명은 나이가 좀 적습니다. 이 인도에서 온 임란이라는 기수는 이제 만으로 39세, 이제 한국 나이로는 40세죠. 나이가 많네요. 네, 40세고 나이가 많으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승률이나 어떤 전적으로는 상당히 좀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기수로 보여지고요.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거를 보니, 체중이 좀 적게 나가는 거, 이제 부담 중량이 이제 50kg짜리도 기승을 할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많은 마패를 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부산에 내려간 두 명의 기수가 오히려 더 나아요.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이제 얼마만큼 서울에서 이제 적응을 하느냐가 문제고, 호주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 패트릭 기수라는 기수는 이제 반대로 나이가 좀 적습니다. 이 92년생이고요. 승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승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교하는 어떤 자세를 보면 이 기수도 역시 상당히 외국 스타일의 어떤 이 신인다운 어떤 모습, 패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 데는 인도 국적의 어떤 기수, 임란 기수를 조금 더 강점을 좀 보고 있고, 패트릭 기수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적응하지 못하면 크게 빛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우리 기수, 우리 용병 기수를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기회를 주는데, 아무래도 서울은 어떤 차이가 좀 있다는 게 그게 좀 단점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은 왜 그러냐면 연장하고 오래 사는 기수들이 많은 반면에 서울은 금방금방 떠나가는 게 그만큼 기회도 좀 적고요. 또 기회가 와서 잘해도 또 서울 기수한테 바로 또 주기, 우리나라 기수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서울이 맨날 부산한테 지는 거죠. 부산은 자신이 있으면 기수는 상관없다는데, 서울은 또 그래도 자기네 기수들 그리고 특정 기수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세기, 이게 좀 아쉬움이죠. 그럼 남아있는 기수가 이제 페르비치 기수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페르비치 기수도 이제 조만간에 한 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연장하지 않고 돌아갔다가 부산으로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서울과 부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기수들 한번 지켜보겠고, 지난주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한 특별 문자, VIP 문자죠. 지난주 성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막에도 지금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주는 금일경마 때부터 좋은 배당을 때려드렸습니다. 복승 10배당, 쌍승 10배당. 상당히 좋은 배당을 잡아냈고, 토요일에는 다적중이 나왔습니다. 토요일에는 또 마지막 경주, 또 금요일에도 마지막 경주를 또 시원하게 때려드리면서 마무리 깔끔하게 끝내고 끝을 맺었는데, 자, 이번 주도 금토일 3일 연속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겨보겠다는 약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신병훈 의원?
네, 뭐 지난주에 보내드린 문제가 조금 이제 저배당인 게임들은 아쉬움이 있었고 또 중배당은 시원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방송을 하고 문자 보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중을 하기 좋은 저배당을 좀 많이 보내드리느냐 아니면 한 번을 좀 맞춰도 좋은 배당을 먹는 걸 보내드리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골고루 섞고 있습니다. 저배당 위주로라도 좀 확실한 것도 보내드리고 또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이라도 아주 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배당들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또 합의를 한 것이 조금 더 이제는 적중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배당까지 함께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보다도 적중 개수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과감하게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 날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마방의 어떤 승부 의지나 네. 그런 내용의 어떤 문자를 따로 또 보내드렸습니다. 네, 특히나 그렇죠. 부산 경마공원의 어떤 그 각 마방의 조교사 그리고 뭐 기수 그리고 뭐 안에 이제 조교한 관리사들 그런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찾아보신 분들께서 그 안에서 뭐 구구 배당도 들어왔고 상당히 조합을 해가지고 잘 맞췄다라는 전화를 받았고 또 문자도 받았는데 자 이번 주도 그러한 내용과 함께 또 정확한 문자까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데 그 부담감 이번 주 더 많은 경주에서 좋은 배당 잡아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토요일경마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전반부 2, 3, 4경주와 중반부 6경주, 7경주, 8경주 총 서울 11개의 경주를 가지고 자 4월 30일 토요일경마 지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 경주가 되겠고요. 자 1경주는 총 12마필이 나와있나요? 네. 자, 1경주에도 박우름 기수, 박태종 기수 두 명의 박시성을 가진 기수가 아마 인기 많이 기승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조금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12 해피 컴퍼니언인데요. 이게 데뷔 전에 최원 기수 안장 속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현장에서 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안 간 게 아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에 선행까지 가면서 최원주 기수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호흡도 아직 안 터졌고 그냥 열심히 타는 수준이었고 발주 능력, 발주가 안 되는 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앞에 갔던 상황인데요. 그 걸음을 완벽하게 늘려놓고 이번에는 아예 앞에 갈 수 있는 박태종 카드에 박태종 기수 직조 그리고 1000m를 보고 출전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때렸던 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박태종 기수가 이제 그렇게 34조에서도 과거 신대전 기수가 바람 불고 깨지고 박태종 기수 1000m 나와서 바로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금송화가 스타트 능력 자체가 빠릅니다만 뭐 선행력이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자기 페이스대로 딱 자리 잡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박태종 기수가 외곽에서 쭉 선두권 갈아엎는 그림 12 해피 캠페니언 이번에는 박태종 기수가 직접 준비한 만큼의 성과물도 좋았다 기대감이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휴양을 갔다 와서 직전 4월 2일 경주에 이제 복귀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안쪽에 2번마 한일 앙상블이라는 마필이에요. 뭐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휴양 복귀전에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안쪽에서 역시 기습으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이 된다. 직전 경주 복귀 전에 10번 게이트도 좋지 않았고 외곽으로 많이 돌았고 라스트에 물론 걸음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조교 당시 어떤 모습을 보면 부상의 여파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직전 경주의 어떤 모습도 휴양 이후의 공백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경주 인게이트 2점 앞선 장악 능력 기본기 있는 마필 안쪽에 2번마 한일 앙상블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한일 앙상블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12번 해피 컴퍼니언은 직전 경주 소위 말해서 소스 경마하신 분들은 다 죽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신병훈 의원은 어디서 소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호흡이 안 터졌다 없다는 네. 소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좀 34조 소스를 받는 분들은 전부 놓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가는 말이니까 저도 간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도 전 짧다라고 들었고 상황 차이인 것 같아요. 초반부터 강력하게 원준이가 밀고 선행을 갔는데 선행 가는 그 초반 어떤 그림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선행 가는 순간 야 저게 선행가 왔네 그렇죠. 라는 느낌이 왔는데 직선 딱 들어서자마자 그냥 땅을 파는데 또 죽었네. 34조 또 죽었구나.
자, 이번에는 박태준 기수를 불러태웠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박태준 기수 불러태운 만큼 자, 이번 경주 데뷔전에 아쉬움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해피컴퍼니언 이번 경주 강공 기대가 되고, 자, 이번 금소화가 역시 박우른 기수 안장입니다. 김혜성 기수 안장으로 지난 경주 2차 입상. 그 전에 박우른 기수가 굿비를 잡았었고요. 또 박우른 기수가 인기 순위 1위로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이번에 박우른 기수에게 기회가 왔죠. 배태곤 마주 검빛입니다. 자, 검빛 예상지에 대가리 잡혀 있겠죠, 보나마나. 뭐 아직 안 나왔는데 잡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금소화 일단은 뭐 7조 마봉의 마필에 박우른 기수 빠따 뭐 이번 경주 강공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12리 도망가고 6번 금소화 따라붙고 안쪽에 2번 한인 앙상블이 도전하는 그러한 그림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2번 6번 12번 2번 6번 12번 세 마리가 일단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갑니다. 1206등급 경주고요. 2, 3, 4경주가 승부인데, 자, 2경주 신병훈연, 3경주 신하, 4경주 원정일 이렇게 3개의 경주 연터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이번 경주는 아마 안쪽 게이트 잡고 있는 일반 에클레어 휴머를 놓고 배당판이 돌아가는 1200입니다. 지난 경기 때 정말 말 그대로 문세영이 아니었다라면 마지막에는 거의 따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정말 문세영이 진짜 쥐어짰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주말까지 훈련을 하고 주중에 없었기 때문에 마방에서 조결하고 나오는데요. 지난 경주, 그지난 경주를 본다라면 조교광도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보기엔 체중 탓일 것 같은데, 현장 체중을 조금 더 보시고, 자, 요 말씀을 드리는 건 일반마 에클레어 휴머를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난 경주 때 변화가 왔던 말이 바로 8번마 멋치먼입니다. 이번에 김초록 기수의 세 번째 안장인데요. 뭐 망아지 시절부터 주행 검사 이후로 데뷔 전 지난 경주까지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까지 다 커버를 하고 이번에 1200입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외측에서 감아서 엎어가는 훈련, 제가 가장 좋아하는 훈련을 김초록 기수가 직접 담당을 했고, 여기에 발주 훈련까지 3주 동안 힘을 실었는데 아직까지 발심은 높습니다만 이번 경기 특성은 선행권이 약하다는 거죠. 앞선 가는 말들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실전 1000m 1200을 겪어가면서 이번에는 힘으로 엎어갈 수 있는 말 8번만 멋치머니를 놓고 1번 에클레어 휴머의 기본 막건이 있고, 그러나 에클레어 휴머가 체중이 만약에 빠지면서 위험성이 있다라면 또 짭짤한 중배당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는 8번만 멋치머니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마필 자체가 작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460kg대.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440kg. 그러니까 2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426kg, 또 20kg가 빠졌습니다. 네. 과연 몇 킬로 현장에서 나올까요? 현장 마체중이 중요해 보이고, 문세영 기수가 우리나라 이제 한국 경마가 파트 2로 진입을 하는 바람에 이번 주 그 행사 관계로 잠깐 외국에 나갔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참석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자, 에클레어 휴머, 자, 문세영 기수 안장 1번 게이트 현장의 마체중 확인은 필수고요. 여기 이제 멋치머니가 두 번의 경주 김철호 안장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다시 한번 김철호 기수가 올라가 있고, 두 번의 경주 아쉬움 속에 김철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온 멋치머니가 이번 경주 배팅의 중심마가 되겠고, 자, 에클레어 휴머냐 아니면 요게 부러져서 나오는 짭짤한 중배당이냐, 그게 포인트 같아요. 네. 8번 멋치머니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3경입니다. 1306등급 경주고요. 안말레이서 신화가 준비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마필에 나와 있고요. 충마 선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경주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어떠한 마필을 놓고 가냐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바로 동서나래입니다. 동서나래. 기억나세요? 원정이는 지난주 제가 통화한 거? 네네. 박태준 기수. 네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 박태준 기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태준 기수도 혹시 그 가구 안 가구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원정이원에게. 네. 최근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그 뭐 한국 경마의 뭐 산증인, 뭐 국민 기수 이런 칭호가 있잖아요. 박태준 기수. 경마장에서 박태준 기수 뭐 수많은 기수들, 수많은 뭐 어떤 소스가 난무해도 저는 박태준 기수가 뭐 간다 안 간다 얘기는 사실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도 뭐 전혀 믿지도 않았고, 저는 박태준 기수는 전혀 저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말 타는 거 보면은 박태준 기수도 좀 아껴주는 게 있구나. 마방에서 부탁을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원정일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박태중도 좀 덜 가는 게 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다. 그거 한번 나오면 노리자는 게 바로 요 마필입니다. 동선 아래. 지난 데뷔전에서 박태준 교수가 초반부터 붙잡고 뒤에서 그냥 소위 말해 자꾸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날라오는데 걸음을 남기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동선 아래 저는 직전 경주 발걸음의 여유, 마지막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가히 폭발적이다. 저는 충분히 이번 경주 후미권에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선행권에만 붙어만 준다면은 충분히 여기서는 한 발 뽑아낼 수 있다. 5번 동선 아래 충분히 직선주로 해서 1300m면 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3경주 신화는 죽을 때 죽더라도 뭐 3번만 천지공사, 1번 엘리트퀸, 뭐 8번 슈퍼펀치 전부 다 엇비슷하게 팔릴 거예요. 뭐 6번 클레이숏 전부 다 능력이 비슷합니다. 지난 경주에서 데뷔전에서 맨 뒤에서 4코너 맨 꽁지로 돌았던 동선 아래가 마지막에 올라올 때 그 종반 뒷심은 가장 눈에 띄었다. 저는 5번 동선 아래 나오기만 기다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나왔습니다. 놓고 때려야죠. 자, 걸렸습니다. 자, 동선 아래 놓고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원정일이요. 네, 이번 경주 뭐 역시 이찬원 기수가 기승한 빅챔피언 단기 휴양을 갔다 온 8번마 봄동이 게이트 좋고 거리 줄인 4번마 드래곤 스피드 연승 이어가고 있는 승근마 2번마 레이지 볼드. 자, 모두 다가 될 수 있는 마필이고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 뭐 들어와도 정말 할 말 없고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중심축 잘 잡아갈게요. 문세영 기수 3번만 미수재라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요 임팩트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나 이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잘 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건 요런 게 있어요. 조교에 치여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문세영 기수도 휴양을 갔다 왔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력에 있어서 상당히 월등한 파워풀한 그런 말머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 미수재를 좀 강력하게 보는 이유는 이번 경주가 앞선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중뛰게 조금 뛰는 마필들이 많은데, 자, 3번만 미수재가 기습적으로 선행 때리고 나가는 레이스 3번만 미수재를 관심관의 마필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미수재다. 인수재란 마필 얼마 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들어왔죠. 그 탄기수가 누구였죠? 그때 이제 조성권. 조성군이었습니까? 그래요. 미수재. 최근에 방춘식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좋은 호흡 보이면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경주 아쉬움이 있고 이번에 문세영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말이에요. 문세영 하면은 또 선행마 기가 막히게 타는 기수 아닙니까? 네. 문세영님 제가 볼 땐 여기서 무조건 앞에 갑니다. 그쵸? 자, 3번 미수재 이번 경주 문세영이로 이번에 기수를 바꾼 45조 김승군 마막. 자, 강력한 선행승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정일위원 4경주는 바로 3번만 미수재를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5경기입니다. 1300 우선 5등급 경주 8대 마필 나와 있습니다. 네, 경주는 뭐 단촐하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의외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제 비슷한 것이 선행인데요. 과연 안쪽에는 1번마 위즈스파크 두 번의 레이스를 힘없이 부러졌고 이번에 또 주행 재검 때문에 재검을 받고 1번 게이트를 잡았는데 3번마 프라임 골드와 위즈스파크 어떤 선행력이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심을 두는 건 4번마 손오공입니다. 실전 무대에서 지금 착순권을 연달아 4번을 대면서도 결정타는 딱 떨어져서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딱 그만큼 뛰었던 말인데 말 그대로 요번이 찬스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1번, 3번의 선행권, 2번마 스페셜 로드의 휴양, 그리고 대보명가의 승분전, 이러한 가운데 꾸준함을 가지고 지금 1300을 3번을 뛰었고요. 이번에는 1.5km 감량과 함께 조성권 카드 46조에서 상당히 좀 보기 드문 카드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그만큼 기대감이 높은 카드이기도 하죠.
뭔가 부족했던 결정타. 여기에 선행마가 편안하게 가면 항상 아쉬웠지만 선두권의 힘싸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게이트도 이번에는 계속 외측에 있던 게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번마 손오공이 드디어 입상을 할 만한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 손오공 예전에 서승훈이가 타고 들어왔나요 이거? 네, 그렇죠. 한 번 들어온 말인데 손오공 그동안의 경주 12번의 경주를 뛰는 동안 한 번 우승한 마필이에요. 최근의 경주에서 계속 착순권인데 자 이번에 조성곤에게 이제 넘어왔고 부담 중량이 1.5 마이너스 54.5입니다. 일단 부중에 2점이 있고요. 자 지난 경주 아쉬운 반마신차 3착이었기 때문에 자 손오공의 선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선 가는 마필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종일도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대보명가입니다. 뭐 물론 승급전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사이즈가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마필이 지난 경주 뛰는 거 보면 뭐 사이즈로 밀릴 마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발주도 잘 나왔고요. 발주 이탈 이후에 이상혁 기수가 전개상의 이점을 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믿고 외곽 3선 돌면서 자 그대로 여유 있게 통과를 했던 자 그러한 마필입니다. 앞선 가는 마필들이 프라임 골드 위즈 스파크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7번마 대변mon가가 이번에는 앞장을 뜰 거예요. 최소한 2반매 안쪽에는 붙어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동거리고 감량의 이점이 있고 직전에 폭발적인 선입권에서 라스트 걸음까지 보임 마필 7번마 대보명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대보명가 원정일 의원은 이게 선행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번 경주 이상혁이가 올라가 있고요. 지난 경주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4번 손오공, 7번 대보명가. 역시 선행마가 안쪽에 있습니다만 프라임 골드가 지난 경주 선행 가서 버텨냈던 마필로서 한 번 더 빼러붙이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부담량이 올라간 게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앞에 가면 더 띄워줄 수 있는 고라 마필이 되겠고요. 거리 1400에서 1300 내려왔기 때문에 3번 프라임 골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프라임 골드 마필 일단 뭐 현장에서 한 번 더 지켜보겠고 일단은 7번, 4번, 3번 7번, 4번, 3번 세 마리가 일단 뭐 그나마 입상권에 가장 좀 유력한 마필이 아닌가. 위즈 스파크도 일단 말은 괜찮고 조건은 1번 게이트 좋은데 저는 요거보다는 프라임 골드가 일단 좋아. 위즈 스파크가 좀 악벽이 있어가지고 직전에 뭐 주행 불량기가 있어서 제가 받았죠. 예, 박병현 기수가 타는 거 보니까 말을 좀 이렇게 손 안에 넣고 타는 거보다는 막 안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뭐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즈 스파크가 주행 불량 재검 예. 이번 스페셜 로드일이 17주만에 나왔고 공백 있고 네. 그래서 프라임 골드예요 대안이. 그렇죠. 3번, 4번, 7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방송 승부죠. 네, 7경주 신화, 8경주 신병원 3연타 승부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4월 30일 토요일 경마 걸렸으면 때려야지 6경주 자 메인 승부처 잡았습니다. 자 이번 경주 최저배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2 베스트로드, 13 시대 여왕 두 마리의 마필이 최저배당을 이루는데 자 요거 깨진다고 보고 있고 깨질 겁니다. 둘 중에 한 마리는 확실하게 저는 전개가 안 나온다라고 봐요. 이번 경주 혼합군이고 혼합군에서 국산마 두 마리가 들어온다. 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혼합 4등급입니다. 혼합 4등급 마필이고 물론 뭐 최근에 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12번 베스트로드 13 시대의 여왕이지만 국산마가 외산마 혼합 4등급에 와서 기존에 보였던 걸음으로 최저배당이다. 요거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역시 뭐 원정일 노리고 있는 마필 혼합군에서 뛰는 마필이고요. 자, 그 마필 중심으로 놓고 뭐 많지 않은 방수로 마무리 질 겁니다. 최저배당
다시 한번 의심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전반부 4경주가 원정일 메인 승부인데, 자, 미수제라는 말씀을 드렸죠. 미수제는 자, 노림수지, 자, 충마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드리겠고, 3번마 미수제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지 충마는 아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반부 4경주와 자, 중반부 6경주를 이어가는 준메인과 메인 승부 걸렸으면 때려야지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최저배당 의심하고 들어가는 경주 놓고 때리는 마필 또한 자신감 있게 붙어보겠습니다. 6경주 메인 승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4월 30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400m 혼합 4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오늘 토요경마는 3경주 한방, 7경주 한배 탑시다인데 3경주는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그 노림수 충마를 세워놓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이번 7경주는 역시 한배 탑시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중요한 그러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어떤 마패를 놓고 가느냐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번 경주 7번마 번개비호가 지난 경주 인기마로 팔리고 인기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유승환이가 한 번 더 재기승하고 있는 7번 번개비호를 일단 가장 좀 노리고 있고, 여기에 안쪽에 이번 퍼펙트 비카, 그리고 4번 인디러너, 그리고 외곽에 9번마 박우르 난장의 뉴베테랑이 일단 상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마필이고요. 역시 지난 경주 3차기 아쉬움 속에 자, 문정윤이가 한 번 더 올라가 있는 5번마 코리안 8호아란 말도 7차례 경주 동안 입상이 없습니다만 이번 경주 역시 문정윤 기수 재기승 속에 입상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4번, 5번, 9번 이 정도가 이제 입상권 도전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7번 번개 비율을 놓고 두 마리는 좀 약하게, 그러면서 두 마리는 세게 보고 있습니다. 7축에 두 방, 7축에 두 방으로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자, 7경주 한배 탑시다. 7번마 번개비호의 강공을 기대하면서 번개비호를 놓고 1400 적정거리, 그리고 적임기수 유승환이가 올라가 있는 번개비호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두 방으로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4월의 마지막 토요경마, 오늘의 방송 A급 메인 승부처 8경주입니다. 1400m 혼합 3군 무대 11마리가 출격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무조건 맞추겠다고 들어가서 단통으로 때렸고 단통으로 맞췄습니다만 배당이 너무 적었었고, 대신 전반부에 2K의 강호천년 막건을 잡아들여서 일단 방송 승부 다 성공을 했고요. 뭐 일요일날에도 가장 중요한 메인 승부를 잡아드렸는데, 자, 이번 주에는 마지막 주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이다 라고 들어가시면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와 첫째 주 모임이 지금 물려있고,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큰 배당보다는 안정적 흐름에서 생뚱맞은 경마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터지는 경마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8경주는 제가 적중 쪽에 포인트를 한 번 더 맞췄습니다. 다만 지난주처럼 2점대 배당 단통 때리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환수는 나올 겁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은 3파전입니다. 6번 마 티즈탑, 7번 마 천행, 외곽에 10번 마 블랙 카이저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하정훈 안장임에도 A급으로 때려드렸던 9번 마 서창 비오나, 문세영 카드기 때문에 조금 바람은 불 수 있는 게 4번 최강버들, 또 안쪽에 있는 1번 정산총룡, 앞에 가는 2번마 바람의 왕자.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인기만은 있지만 아주 낮은 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자, 과연 57을 단 6번마 티즈탑이 이번엔 그 연투를 이어갈 수 있느냐. 7번마 천행과 10번마 블랙 카이저, 약간의 기복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말씀드렸던 상대적 인기마들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나만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복합을 해야 저배당이라도 한 방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배당이 왜 부러지는지도 알고 중배당을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신병훈이 잡겠다고 잡은 경주입니다. 뭐 노림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뭐가 안 가서가 아니라, 덜 가서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한 방과 중배당입니다. 자, 6번마 티즈탑이 그 포인트를 잡을 것이고, 제가 티즈탑을 3번 다 인정을 하고 갔는데 이번에는 티즈탑이 어쨌거나 빨간불이 들어왔다 라는 거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신병훈의 한놈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실수하면
자, 쫓아갈 겁니다. 정말 그만큼 내용도 있고 여기에 부쳐먹을 한방도 중배당도 있는 8경주. 저는 전반부장에 일찍 갖고 가는 2경주. 지난주에도 일찌감치 첫 승부 잡아드렸죠. 먹고 8경주 갑니다. 딱 하나 준비한 메인이자 본예상을 진행하는 경주니까 꼭 내용 확인하시고 4월 30일 8경주 현장에서 신병훈과 함께 시원하게 잡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로 갑니다. 구경주 1700 우선 4등급 경주고요. 구경주 가시죠. 네, 이 경주 이제 1700거리가 약간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2연승 뷰티플로딜과 썬록, 그리고 연타를 달리다가 부러졌던 9번마 라온볼라벤, 이런 말들이 이제 팔리면서도 좀 비슷한 인기도인데, 과연 이제 2번마 썬록과 1번마 뷰티플로딜 안쪽을 잡은 두 마리 인기마가 얼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주느냐인데요. 썬록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말 자체가 좀 부드럽고 똑똑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이 지금껏 자기 페이스대로 이렇게 풀어간 경주는 2월달 경주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경주는 외곽 게이트거나 자리를 못 잡거나 힘을 쓰거나 이러한 가운데서 어찌 보면 조금씩 이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또 이길 만큼 이기면서 계속 승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55회 등쯤에 다시 한번 유승환 기수가 다시 한번 강도를 올려가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기가 못 오면 능력만이가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방의 기대감에 어떻게든 보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경주가 첫 거리 도전입니다만 0.5밖에 늘어나지 않은 핸디, 그리고 안쪽 2번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라 꾸준하게 지금 따라가면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번에도 인기마로는 팔리겠습니다만은 4군 무대까지는 충분히 그 상승세를 이어가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전 4승입니다. 유승환 기수와의 호흡이 또 오전 4승. 네 번의 우승이 전부 다 유승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뭐 안쪽 게이트 1700거리 첫 출전이지만 뭐 유승환과 입마업도 좋고요. 네. 썬록 충분히 입상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이 9번마 라온볼라벤이 이제 끝번 신청을 처음 이제 신청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요게 이제 7주의 공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을 좀 봐야 되는데, 요게 지금 타기가 조금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이 땡땡이라고 그러죠. 땡땡이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거세를 하고 좋은 성적을 보이다가 직전에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문수영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고 처음으로 끝번 신청을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직전에 아쉬운 패배를 다시 한번 역습으로 외곽에서 감고 넘어 올라간다. 자, 요 판단인데, 자, 문수영 기수 월요일까지 뭐 직접 조교를 하고 마무리 훈련은 조교 승인이 하긴 했습니다만, 요마필 직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거리적인 경험으로 이겨버릴 수 있겠다. 9번마 라온볼라벤 추천드리겠습니다. 끝번 신청한 말이 지금 11번이에요. 11번이 전부 외곽을 받기를 원했던 말들인데, 일단은 외곽을 받은 말은 11입니다. 그렇다면 9번과 10번은 일단 외곽을 못 받은 건 뭐 나름대로 마방의 계획에는 좀 어긋났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변수 같아요. 외곽을 아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라온볼라벤이 이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발주 내 고착이나 이 주립 불량, 그쵸.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발주가 이제 원활하지 않을 때 주행 이 외곽 끝번 신청을 하는 마필이 있고, 또 하나는 발주를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들어간 다음에 바로 끊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라온볼라벤 같은 경우는 발주에 악벽은 없습니다. 뭐 발주 뭐 요동을 크게 해가지고 뭐 늦발주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번 신청을 해도 바로 아마 10번 11번이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주기 내에서 안에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줄여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에 대한 부분을 문세영 카드로 카바를 하고 끝번 신청을 하면서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발주 끝번을 못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1번, 4번 안쪽 게이트 달았고 안쪽에 가만 오래 있었던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좀 카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안쪽에 뷰티플로딜이 이제 2연승인데요. 최근의 경주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정훈 기수가 과연 얼마큼 또 걸음을 잘 뽑아낼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것 같고, 일단 라운볼렘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JS1인데요. JS1이나 마필을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 출전 주기 3주 빠르게 나왔고 페로비치. 자, 페로비치 서두 언급드린 대로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차피 이제 페로비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뭐 외곽에서 일단 끝반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나름대로 마방의 어떤 그 뭐 자기네 끝반 시정한 이유 거기에는 딱 들어맞았어요. JS1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외곽에서 이번 경주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선두권 나가는 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에 1700m 거리 앞이 치열했을 때 역시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연하나 JS1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9번, 11번인데요. 열하나 JS1의 막판 종반 한 발을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10경주로 갑니다. 1802등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완벽한 능력만은 없고요. 엇비슷한 말들 또 여기에 지난 경주 리턴 매치가 함께 펼쳐지는 1800입니다. 종합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요번에는 이제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말이 안쪽에는 2번마 해란 강자라는 판단인데요. 해란 강자의 특성은 상당히 자리 잡기입니다. 얼만큼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핸디캡을 갖고 나오느냐인데요. 지난 경우 이제 8번 게이트다 보니까 자리를 좀 못 잡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 이후에 쭉 선두권 감았습니다만은 딱 그만큼 아쉬움을 남기면서 2, 3, 4차권과 뭐 한 1마신 정도 차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2번 게이트고요. 다시 한번 요 말에 정확하게 알고 타는 이찬호 기수. 누가 선행을 나서든지 간에 이번에는 뭐 가장 편안한 전개가 그려지는 것이고 이번 게이트에서 녀석의 특성을 알고 타는 이찬호 기수의 제 직조고 또 지난주 쉬었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찬호 기수의 특성을 잘 맞는다. 그게 포인트라는 2번마 해란 강자. 이번엔 달라진 모습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해란 강자요. 3월 5일날 2차게 왔고요. 지난 경주는 인기를 끌고 뿌려댔는데 과연 이번에는 이찬호 기수가 얼마큼 또 걸음을 잘 뽑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경주 이제 한 마리는 9마신을 이긴 6번마 더센 챔프고 또 한 마리는 뭐 3차권하고 11마신 이긴 3번 광복 70. 이 두가 이제 뭐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원정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마필은 역시 뭐 감량의 이점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3번 뭐 광복 70인데 어찌됐건 52kg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이 상대 마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전개상의 이점도 있고요. 직전 경주 뭐 여유 있는 발걸음 보여준 마필 광복 70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복 70 직전 경주 우승을 했는데 물론 2등 왔던 빅마운틴 그 마필과는 착차는 없었습니다만 3차 왔던 바빌로 왕자와 11마신 차로 낙승을 거뒀기 때문에 광복 70 부담 능력 내려왔고요. 여기 문세영 다시 한번 재기승 강공 기대가 되고 저는 더센 챔프가 여전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연속 입상 성공하고 있고 또 기승 기수도 조성훈 기수와 좋은 호흡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더센 챔프도 직전과 동일 부중이면 뭐 충분히 여기서 뭐 밀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41조 심상현 마방에서도 뭐 여기서 굳이 아낄 이유가 있느냐 저는 다시 한번 강공 기대하고 싶은 그러한 맛필이 되겠습니다. 신화는 6번 더센 챔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2번 해란 강자, 3번 광복 70, 6번 더센 챔프가 되겠고 나머지 말 중에서 궁금한 게 누리나래가 이제 궁금한데요. 누리나래 1800이면 어떻게 한번 한 발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다리가 좋아지면서 새벽 주기 강도를 대폭 끌어올려서 저는 지난번에 좀 서두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준철 기수가 서두르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끝걸음을 남겼는데 이번에도 어떤 작전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이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참고 오히려 마지막 한 발을 쓸지 말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중간에 딱 움직일지인데 요런 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앞선 경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요. 2번, 3번, 6번 3두 잘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0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는 1400 부산 3등급 레이스고 지난주 저희 VIP 문자 마지막 경주 기분 좋게 원틀 한 방으로 또 적중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마지막 경주를 잡고 나올 때의 어떤 그 기쁨은 다른 경주 어느 때보다 2배, 3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 경주는 아마 이 최고 인기마가 당연히 9번마 창세가 될 겁니다. 대상 경주에서의 우승과 함께 이번 경주 실질적으로 이제 뭐 승군전인데 51을 달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고 안쪽에 있는 이제 6번마 보자르가 있기 때문에 창세가 이제 어떤 선두권 전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 중요한데 뭐 이현종 기수하고는 호흡이 워낙 잘
잘 맞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보자르 자체가 요 근래 들어서 순발력은 발휘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뭐 폭발적인 맛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세가 어렵지 않게 앞선 다시 제압을 하고 51회 등쯤이라면 이미 검증받은 1400 충분히 한 바퀴를 잡아 돌릴 만한 모습. 여기 허스트 캠프와 병합까지 했던 의혹이기 때문에 공백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구바마 창세 상승세 요번 경주까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3연승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 4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궁금하고요. 동조의 이스트 캠프라 마필과 병합 주기를 시행했습니다. 허스트 캠프인가요? 네, 허스트 캠프죠. 자, 창세 다시 한번 선정 기대할 수 있겠고요. 네. 자, 두 마리의 마필이 관심거리 있는 마필인데 8번마 그랜드 캠프하고 열돌 강성대국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출전주기가 꾸준하게 잘 나와주고 있는 열돌 강성대국 쪽으로 힘을 좀 실어 보겠습니다. 그랜드 캠프가 15주의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조개 상태는 무난하게 컨디션은 잘 조율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강성대국이 다리가 좀 약한 이 하부 쪽이 좀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던 마필이 이제 4세 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화골이 좀 단단하게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1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입상권에 계속 한 자리씩 꿰차고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뭐 적정주기 5주 만에 나오는 마필이고 승급전입니다. 레이스는 지난번보다는 강해졌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열돌 강성대국 또한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열돌 강성대국 추천드립니다. 열둘이요. 22점 마방이 마저 복귀가 됐네요. 네, 뭐 그것도 안에 좀 속사정들이 있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사회하고 안병기 저기서하고 또 뭐 문제가 뭐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서 뭐 재판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글쎄 이게 뭐 말씀 드리기가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죠. 오늘 뭐 또 사건이 뭐 하나 뭐 있습니까? 났다고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주워 들은 거라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뭐 또 조교사 중에 또 한 명이 또 좀 안 좋다고.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예, 한 명이 조금 궁금한데요. 뭐 내용이 좀 있네요. 그럼 그쪽으로 라인이겠죠? 방송 끝나고 알려주세요. 뭐 얘기 못해요? 아니요. 그렇죠. 못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데 나도 궁금해. 얘기를 안 해줍니까? 아니 뭐 궁금한데. 거기까지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궁금합니다. 안 할래요. 에이, 궁금해서. 아르고 챔프인데 나는 아르고 챔프. 잊어먹었어요. 할 말을. 안병기 중에서 왜 갑자기 이게 나타났지? 왜냐면 원래 이제 그 마방 대부 그거 있잖아요. 예, 4월 정지였으니까. 그쵸. 예, 1년 정도. 1년 정도니까 1년이 이제 끝났잖아요. 4월 네. 중에 풀린다고 네.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이상혁이와 최근에 이제 호흡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혁 기수와 그리고 이상혁 기수가 또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요즘 열심히 타요. 굉장히 열심히 타요. 제가 이제 이상혁 씨라고 안 하고 이상혁 기수라고 하는 이유는 이상혁 씨가 요즘은 이제 기수같이 말을 열심히 탑니다. 자, 지난 경주는 이제 공백 여파 때문에 뭐 이렇다는 모습 보이지 못했다면은 뭐 이번에 물론 13주라는 공백은 있습니다만 아르고 챔프 일단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혁 기수가 굉장히 마무리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르고 챔프가 이번 경주 1400m 일단 1400m에서 한번 선입권 딱 붙어만 준다면은 여기서 한번 요 마필이 한번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이제 창세가 이제 초반에 이제 밀고 나가겠죠. 그렇죠. 창세, 선행 그리고 붙는 마필, 선입에서 붙는 마필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성대국 좀 세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그 옆에서 아르고 챔프가 또 붙을 수 있겠고 보자르란 마필도 이제 물론 이제 순발력이 있는 말인데 보자르가 최근의 경주 너무나 좀 실망스러운 걸음이기 때문에 네, 1400에서 조금 뭐 보여주기엔 조금 기대감이 떨어지죠. 창세, 강성대국, 아르고 챔프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좀 속 사정 궁금한 거는 방송이 오프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데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토요경마 하여튼 뭐 자막으로도 아까
그 1경기 하기 전에 나갔다시피 저희 VIP 문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주도 금토일 3일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저희도 뭐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들어오는 그 인원을 좀 체크한 다음에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뭐 이번 주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도 오실 것 같아요. 왜? 지난주 성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잘해야죠. 잘하겠습니다. 월말 경마 남들이 전부 다 어렵다, 터진다. 그렇게 할 때 저희는 웃으면서 경마는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일요일 경마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